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를 심층성 있게 취재하여 그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TV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심층 고발 기획,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은 제작 주체에 따라 PD 주도형과 기자 주도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제작 형식에 따라 매거진, 시사 다큐멘터리, TV 고발 뉴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기획은 주제와 아이템 선정에서 출발하는데 주로 사회복지나 범죄 및 비리와 같이 현존하는 사건과 시의적인 문제들이 방송되고 있다.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이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 방송사마다 기획 아이템의 발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BS의 추정 60분이나 MBC의 PD수첩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탐구하기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송기획 제작의 기초 시간입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그 배경과 경위를 알려주고요. 또 분위기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측면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시사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또 신속하게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과는 달리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좀 더 심층성 차원에서 구별되는 프로그램이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사는 미국의 경우 저널리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요. 한국의 경우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관련이 있는 것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의 비리나 어떤 권력의 비리 이런 점들을 고발하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기여를 한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추정 60분과 PD수첩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또 국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획하는 프로그램인지 그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란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KBS 추정 60분 현장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계신 권영만 프로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교양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거나 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탐사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성이랄까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 또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일단 심층적으로 취재한다는 겁니다. 겉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그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나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상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네, 이처럼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란 한 사회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사건이나 문제 등을 소재로 해서 심층적인 취재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진실을 규명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시사고발 프로그램 혹은 심층고발 프로그램, 탐사 다큐멘터리 등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탐사 보도를 위한 그 기준으로는 먼저 기자 주도하에서 정보를, 즉 사건의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그 어떤 내용, 스토리를 갖춰야 하며 누군가가 그 시청자로부터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 그것을 파헤쳐야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죠. 즉 국내 학자들의 정의에 있어서도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 요소로 폭로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즉 그 세밀하고 분석적이며 때때로 지루하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취재 과정을 거쳐서 권력자의 부정부패나 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나아가 국민 여론을 형성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한 학자도 있고요. 또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비행을 폭로, 고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이렇게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며 또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폭로 저널리즘, 이것이 바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습니다. 국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제작 현장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권영만 프로듀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의 모순이 가득 찼던 그런 사회였고, 그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이 사실상 부족했었어요. 특히 TV 같은 경우는 더 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욕구가 시대적 정신을 담은 그런 고발 내지는 탐사보도가 아마 이제 그때부터 요구가 됐던 것 같고, 그런 사회일수록 이 탐사보도의 어떤 필요성이나 가치는 점점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담는 탐사보도의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미디어가 소프트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욕구는 그거는 반대로 가고 있지만, 환경 감시 기능이라는 본연의 미디어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것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1964년 TBC가 제작한 주 1회 15분짜리 방송물인 카메라의 눈과 1965년 KBS가 제작한 20분짜리 다큐멘터리 카메라의 초점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70년대에는 독재 정권하의 특수한 정치 상황 때문에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지 못하였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KBS는 다큐멘터리 80 월요 기획을 편성 제작해 보도 다큐멘터리의 전형을 선보였고, MBC는 1981년에 유사한 성격의 레이더 11을 방송하였다. 1983년 2월에 KBS는 본격적인 심층 사회고발 보도 프로그램인 추정 60분을 방영해 국내 탐사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추정 60분은 1983년 2월 27일 국산 영화의 부진과 충무로의 애환을 다룬 첫 아이템, 한국의 헐리우드 충무로 영화가를 내보낸 후 1986년 5월 25일 167회로 종영하기까지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폭로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추정 60분이 성공한 데에는 당시 ENG 카메라의 개발로 인해 기동성과 현장성이 높아진 방송 기술도 한몫했으며, 시청자들의 사회 고발 및 개혁에 대한 갈증과 요망, 전반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현장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기자가 아닌 PD가 프로그램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정말 그냥 쫓아가면서 추적을 했네. 예, 그 마침 그 경찰에서 하지만 1980년대 당시에는 언론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과 통제가 공공연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정권이나 정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들이 다뤄지진 못했다. 이후 1987년 60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민주화 열기가 거세었고, 방송 민주화 운동과 함께
언론사 노조 설립 등 방송 환경 변화에 힘입어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6.29 선언 이후 KBS에 등장한 뉴스비전 동서남북과 르뽀 60은 추정 60분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역사적 인식과 정직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살아있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방송인들의 내적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뉴스비전 동서남북은 PD들이 제작했으며 갈등의 여지가 있는 2개 정도의 소재를 다룬 반면에 르뽀 60은 갈등의 소지가 적은 4개 이상의 소재를 기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르뽀 60은 뉴스의 형태와 성격에 탐사적 문제의식이 충돌하면서 특색을 살리지 못했으며 시의성과 현장성이 적절하게 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심층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뉴스비전 동서남북은 소재면에서 시의성이 있는 문제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훨씬 더 사회 고발성이 강한 탐사 보도의 성격을 지녔다. 국내 방송계에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MBC는 1990년 5월에 PD 수첩과 같이 PD들이 제작과 진행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현재 MBC의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언론이 다루지 못했던 금기와 성역에 대한 탐사 보도로 자리 잡은 PD 수첩은 과감한 소재의 선택으로 시청자에게 어필하기 시작했으며 사건에 대해 편견 없이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판단을 시청자 몫으로 남겨놓는 형식이 장점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나친 대중성의 강조에 따른 소재 제한, 현장과 인터뷰라는 도식성, 자극 과잉에 의한 쾌락의 과대화 등을 우려하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1990년대 MBC의 PD수첩과 카메라 출동이 성과를 이룬 반면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더욱 퇴행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PD에 의한 사회성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현격하게 줄었다. 르뽀 60의 후속 프로그램인 기동 취재 현장은 시사성은 있으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슈의 나열 등으로 성격이 모호한 탐사 보도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상업방송으로서 출범한 SBS는 1992년 3월 형식과 내용 면에서 PD수첩보다 다소 대중적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선보였으며 KBS 역시 추정 60분을 부활시켰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미스터리 사건 등을 인터뷰와 현장 취재, 그리고 넌픽션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한 재연 부분을 포함시켜 기존의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2000년 이후에 국내 방송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는 KBS의 추정 60분과 취재 파일 4321, MBC의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긴급출동 SOS 24 등이 있다. 장애인이 있으면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 뉴스와 다큐멘터리,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에 장르 혼합 현상이 늘어남으로써 종합 시사정보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비평과 같은 새로운 하위 장르가 등장하고 있어 광의의 차원에서 모두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어떻게 된 사건이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국내 방송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TV 4회 고발 프로그램, 또 심층 고발 기획 프로그램, 또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그 매거진 스타일의 심층 고발성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또 기획 보도성의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제작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PD 주도형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기자 주도형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혼합형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작 형식에 따라서 매거진 스타일이냐 아니면 시사 다큐멘터리인가 또 TV 고발 뉴스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분류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정확한 정보와 또 그 출입처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은 막대한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팩트 위주의 취재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 저널리즘의 어떤 특징이고요. PD 저널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자유로운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팩트 위주의 어떤 취재력보다는 어떤 그 팩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곤조가 좀 있어요. PD 같은 경우는 그 팩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고 PD가 지향하는,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주제 의식과 자기 어떤 그런 관점을 팩트로 근거로 해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위주가 좀 강합니다. PD 저널리즘은. 네, 최근 들어서 다큐멘터리와 뉴스 프로그램 혹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에 탈장르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프로그램 장르의 파괴 현상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힘, 어떤 다른 장르의 장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고 싶은, 그렇게 어떤 그 본능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본능적인 힘에 의해서 스스로 분화되고 진화돼서 다른 유형을 이렇게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많은 경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변형된 걸 통해서 쉽게 다큐멘터리를 쉽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리포터가 등장하는 그런 혼합 장르가 생길 수도 있고, 거꾸로 그런 교양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충격적이고 팩트 위주를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심층적인 것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제작 형식과 제작 주체에 따른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Westminster Kennel Club holds the best dog show in the world in New York. 제작 형식에 따른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유형을 알아보자. 미국 CBS 방송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 60 Minutes가 매거진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데서 유래된 매거진 형식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잡지처럼 부담 없는 소재를 여러 가지 묶어서 전달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MBC의 시사 매거진 2580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거진 탐사 보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로 1시간 가까이 진행하는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사회의 관심을 끄는 소재를 1시간 규모로 심층 취재하여 보도하는 고발 프로그램이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 MBC의 PD 수첩이 여기에 속한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과연 자살인가 타살인가? 어머 중사의 생리 보관 사고는 없었습니다. 명예를 갖다가 회복하는 곳에만 좀. TV 고발 뉴스 형식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일반 종합 뉴스 속에 따로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는 탐사보도 유형이다. SBS의 사건 취재 파일, KBS의 심층 취재, MBC의 카메라 출동 등이 있다. 당하는 현실. 선생님들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최우철 PD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 최우철 PD. 제작 주체에 따라 탐사보도를 분류해보면 기자 주도형과 PD 주도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PD 주도형 탐사 프로그램은 추정 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 있고, 기자 주도형은 KBS의 취재 파일 4321과 MBC의 시사 매거진 2580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3, 4년 전에 명품 소비하는 또 다른 대중 명품의 등장과 이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소비 문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기자가 만들든지 또 PD가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환경 감시 기능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는 것일까요? 또 국내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은 사회 복지나 범죄, 비리와 같은 현존하는 사건 혹은 그 가장 시의적인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특별히 범죄나 시의적인 사건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일단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을 할 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선이 분명해야 돼요. 기획이라는 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신문 같은 것은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일단은 시사 프로그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사람들한테 조망을 할 수 있는 걸 제공한다. 동시에 탐사보도입니다. 탐사보도라는 건 뭐냐면 소위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 하면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를 밝혀서 사회에 잘못된 걸 바로잡고 환경감시 기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시의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렇다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아이템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템 선정 시 주의해야 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스스로 찾는 아이템과 제보에 의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제보자에 의한 아이템은 그 제보자의 신뢰성을 파악해야 되고 제보자가 주장하는 팩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제보자가 어떤 의도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어떤 제보를 할 수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반대편의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제보자의 얘기만 듣고 그대로 취재를 하다가 나중에 법적인 큰 문제, 반론을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거짓된 사실을 우리는 입증하려고 최대한 했다거나 이런 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결국은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다른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포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보에 의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것을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취재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법적인 시비로 인해서 제작진들, 프로듀서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최근에는 위축되는 현상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양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흡인력에, 시청자에게 얼마만큼 어필하는가에 초점을 둔 아주 간결한 구성이라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다루는 아이템, 소재 자체가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기자나 프로듀서가 주관적인 의견을 개입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구성할 수 있을지 주요 구성 방법과 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김진수 프로듀서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장치들, 그러니까 토론이나 구성회의나 사후 편집 단계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회의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만들고 이제 그걸 운영하는 게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근데 이제 경험상 완벽하게 이제 취재자의 개인적 판단이나 주관을 배제한다는 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좀 취재할 때 좀 이제 제작을 할 때 두렵기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말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관적이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어떤 배제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완벽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절차들을 거치죠. 그래서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KBS 권영만 프로듀서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흔히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서 시사적인 사건이나 문제 등을 소재로 해서 아주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그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을 다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란 점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반드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방송사가 정부나 입법부처럼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혹은 수사권 또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의제 설정 기능이나 환경 감시 기능 차원에서 사회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폭로함으로써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큼으로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안 제시에 앞서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선행 조건임은 분명하지요.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